안녕하세요. 점퍼플러스 아나운서 문정현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함께합니다. 도움 말씀에 문성환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26라운드를 향해 가고 있는 내셔널리그. 이제 남은 경기는 단 3경기뿐입니다. 이제 서서히 6강 플레이오프 진출팀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3경기를 남겨두고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직까지 섣불리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경기 결과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승점 차이는 좀 어느 정도 벌어진 상태죠. 그렇습니다. 1위 고양 국민은행을 선두로 14개 팀들이 모두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특집 신한은행 2012 내셔널리그 미리 만나보는 6강 플레이오프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문성환 해설위원과 미리 만나보는 2012 내셔널리그 6강 플레이오프. 먼저 6강 플레이오프 진출 예상팀을 꼽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 이번 시즌 유난히 다른 해에 비해서 정말 쟁쟁하고 치열한 경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님 의견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올 2012년도 시즌은 상당히 다이내믹한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과 다르게 상당히 많은 골들이 나옴으로써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또 치열했던 만큼 사실 승패가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경기도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6강에 이미 안전하게 안착한 팀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1위 고양 국민은행부터 2위 울산현대, 그리고 3, 4위죠. 강릉시청과 상원시청이 이미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고양이 얘기를 먼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리그 전반적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계속해 지켜내면서 정말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리그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팀은 선수 중이 상당히 두텁고 작년에 문제점이었던 골 결정력을 박병월, 박성진, 김영선 선수가 해결해주면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과 승점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네, 또 고향을 계속해서 압박했던 팀이 바로 울산이잖아요. 이 지난해 챔피언팀답게 또 올해 무난하게 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죠. 그렇습니다. 막강 화력을 자랑하는 울산현대 미포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경기 52골로 한 경기 2골에 가까운 득점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재민, 태하고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팀이 또한 막강 스쿼드를 자랑하고 중원에 박진섭이랑 거축한 노장 미드필더가 팀을 안정되게 리딩을 해주면서 어린 선수를 독려하며 팀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양과 울산의 경기들은 정말 최고의 빅매치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 3위로 올라선 강릉. 위원님, 이 강릉 또한 우리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후반기 최고의 주가를 올린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재 10경기 무패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릉시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수비력이 상당히 튼튼하면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릉의 슬로우 스타터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니겠죠. 이런 별명답게 우리가 또 6강에서 최고의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팀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4위로 6강을 확정지은 창원이 있죠. 그렇습니다. 창원시청은 상당히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홈에서는 어떻게든 승점 확보를 위해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해 뛰어주고 있고, 중원에서 튼튼한 허리를 장악하고 있는 김준태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그 어느 팀보다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안정적으로 6강 진출을 확정지은 팀들은 얼마나 지금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남은 이 두 자리가 문제인데 말이죠. 과연 이 두 자리를 어느 팀이 차지하게 될지가 지금부터 가장 총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자리를 남겨두고 상당히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우선 부산교통공사와 인천코레일, 그리고 용인청과 목포시청이 상당히 남은 경기를 두고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사활을 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만약에 부산과 인천이 올라가게 된다면 작년과 똑같은 대진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과 같은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6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2011년과 똑같은 6강 대진이 다시 한번 성사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대진표가 만들어질지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자, 이쯤에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목포가 첫 번째로 4연승을 기록하며 창단 이후 최다 연승을 이루고 있죠. 또 마지막까지 연승 질주와 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룰지가 첫 번째 관심사고요.
자, 두 번째 관심사는 인천이 또 남은 대진표를 보니까 하위권 팀들과 공교롭게 맞붙게 됐어요. 이렇게 된다면 좀 안정적으로 진출을 하지 않겠냐 하는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남은 3경기가 이미 6강에서 멀어진 대전, 안산, 김해와의 하위권 팀들과의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확률상은 가장 높은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벌써 6강 플레이오프가 시작된 것만 같이 박진감이 넘치고 좀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는 팀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문성환 위원님께서 예상하는 남은 두 팀, 어느 팀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남은 3경기 대진으로 봤을 땐 이렇게 확률상이겠죠. 저는 부산과 인천의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희망하고 있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남은 3경기 잘 관람을 하시면서 6강 플레이오프 진출 남은 두 팀 한번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6강에서 멀어진 팀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하위권에 6개 팀이 머물러 있는 실정이죠. 이 6개 팀은 과연 왜 6강에서 멀어졌는지 좀 간단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9위에서부터 14위에 있는 하위권 팀들을 간단히 살펴주세요. 먼저 9위에 있던 수원부터 살펴볼까요? 탄탄한 스쿼드에도 불구하고 매경기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해결사가 없는 것이 이번 시즌 수원시청의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겠는데, 내년에 공격수 영입을 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네, 수원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안산은 어땠나요? 안산은 수비적인 불안감과 매경기 들쑥날쑥한 경력들이 하위권을 유지했다고 보는데, 내년에도 수비력을 보강을 한다면 이 팀 역시 중상위권을 도약할 수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해도 살펴봐야죠. 김해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히 패기 넘치고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고 있지만 팀 구성원 중 노련한 선수가 없다는 것이 경기를 리딩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이 팀의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노장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경기력을 리딩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상당히 좋은 팀으로 우승권에 가까운 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김해 팬들도 정말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내년에 더 멋진 모습 보여주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충주는 어떤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이 팀 역시 젊은 선수들의 패기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도 막판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해 아쉬운 경기 운영을 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한다면 내년 시즌 기대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집중력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선화는 대체적으로 어땠죠? 선화는 수비적으로 상당히 불안 요소를 보였고 후반기 선수 보강에 너무 많은 선수를 대거 교체함으로써 팀 조직력이 와해됐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수를 영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 시즌 프리시즌을 잘 거친다면 내년에 도약할 수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대전은 정말 기막힌 시즌을 보낸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 시즌 중상위권을 유지하는 팀이었는데 올해 수비수 붕괴로 상당히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선수 영입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내년에도 좀 더 조직력의 측면에서 가다듬는다면 다시 우승권을 향한 도약할 수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하위권의 6개 팀들 6강 진출에는 좀 멀어졌지만 남은 3경기에서 올 시즌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단 3경기뿐입니다. 10월 20일에 재개되는 내셔널리그. 자, 사실 승점차가 벌어져 있긴 하지만 아직 경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목포시청처럼 단 몇 경기만 해도 또 바뀔 수 있는 게 축구잖아요. 그렇습니다.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타는 팀은 팀이나 선수에게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네, 위원님 그렇다면 남은 3경기 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보면 더 재미있을까요? 당연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용인시청과 목포시청 경기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경기에서 지는 팀은 사실상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서 멀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 경기는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6라운드를 끝으로 과연 어느 팀이 웃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10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절기 때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수들도 남은 경기 건강하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리그의 중심 점퍼 플러스.